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장 살펴보면 오늘 시장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일부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전일 대비 0.19% 하락한 2556포인트, 코스닥은 0.5% 상승한 92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전일 대비 0.12% 하락한 13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아직 1320원대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면에 일본 엔화는 다시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엔화의 약세를 보면서 한국의 원화도 비슷한 흐름을 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아직은 혼조세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 영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니케이가 그리고 대만 각권까지 전반적으로 과열권으로 점점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순매수,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2.1%, 2.01%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 포스코 DX가 16.15%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부터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칩을 공급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2% 상승은 단순 2%가 아니라 저는 중요한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중요한 저항 라인을 이탈해서 끝이 났는데 오늘 다시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정고점을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 안에서만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총상위 종목들을 보면 포스코 DX, 저희가 어제 포스코 DX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5만원대 새로운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저항 매물로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가는 자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고 오늘은 그 물량을 추가로 받은 다음 추가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오늘 이제 상승했고요. 이 상승은 회사의 밸류에이션과는 무관한 오히려 수급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총 상위 종목들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상위에 들어왔습니다. 상한가를 가면서 코스닥 시총 10등에 들게 됐고요. 오늘 이 상한가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전 고점, 이 꼬리로 마감했던 자리들을 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거래량이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뭐 이전보다 많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리큐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뜨는 거를 보고 블릭스에서도 매수 신호가 뜬 걸 보면서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또 달콤한 수익을 누리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에 관한 거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갖고 추가 상승 여력 아마 갭으로 또 띄울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지금 매수 신호가 좀 나오고 있나요? 조금씩 지금 다시 저점을 올려가고 있고요.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 지켜주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였습니다. 꺾였고 저희가 이런 자리들이 있죠. 아래 지지선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는지 봐야겠으나 아직은 블릭스상에서나 매매 날씨상에서나 매수 신호는 아직 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몇몇 개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도 큰 흐름 틀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릴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여기에 LNK 바이오가 19.8% 급등을 했고요. LNK 바이오메드에 방문한 미국 자간나단 박사, 네, 이분이 방문했다는 얘기로 또 한번 시장에서 핫해지고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 기억에 이 기사는 며칠 전에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29일에 이제 기사가 났죠. 그래서 LNK 바이오 어떻게 됐나 보시면 저희 보고서 나가고 나서도 거의 40%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급등을 해줬습니다.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잘 터져주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캔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 다음에는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일이평선 이제 지금 급등주의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일이평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오늘 장중에 LNK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여기 이렇게 링크도 달아드렸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제가 8월 14일에 이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8월 14일이면 제가 8월 중순 그래서 이쯤 나갔네요. 이쯤에 나갔는데 보고서 나가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좀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누군가는 또 여기서 인내의 시간이 또 필요했던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를 또 버텨내신 분들이 또 그런 수익을 갖다가 얻어가는 거고요. 관련돼서 회사 내용 궁금하시면 여기에 링크 누르시면 저희 리포트 볼 수 있으니까 오셔서 리포트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런 리포트를 계속 보고 싶다 하면 블릿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벤티지랩 11.35%도 이제 급등을 했죠. 인벤티지랩은 오버행 이슈가 있다 했는데 결국 그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냐 못하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를 깔끔하게 한번 돌파해 주는가 싶었는데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거는 대량 매물이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벤티지랩은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블릿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오늘로 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보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슈화는 더 될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관련해서도 아직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성건설은 건설주인데 저희 보고서 나가고 나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이제 해가 뜨는 자리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해가 뜨기 시작을 했고 이런 해 뜨는 자리를 공략을 하셨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일부 좀 터지면서 꼬리가 달리는 매집봉이 발생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아직은 조정 구간에 있으나 그리고 하나의 정치 테마주를 편입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좀 시장에서 부각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제우스가 또 있네요. 제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우스도 저희 해 뜨고 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우스가 여기 위에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분리 종목이랑 시총 상위 종목주를 봤고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로봇, AI, 미용 의료기기, 바이오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얘기를 좀 해야겠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제가 8월 달에 AI 로봇 이런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로봇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이재용의 특명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에 투입한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 안에 넣을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관련해서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조리 로봇을 갖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기 들어간 감속기를 만든 업체나 이런 로봇을 만든 업체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이 기사 자체는 좀 옛날 기사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당에서도 이렇게 로봇들이 다 조리를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할 게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 웰스토리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 뉴로메카, 그리고 오늘은 감속기 기존의 로봇주들 모두 다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RS 오토메이션 볼까요? RS 오토메이션은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전에 매매 날씨 해 그리고 블릭스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아직 급등했으나 좀 돌파해야 되는 자리는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저항 구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한 번만에 돌파는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 거래량이 내일 추가 상승을 갖다가 좀 암시하는 거래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마 갭을 띄우는지 좀 살펴봐야 될 같고요. 갭을 띄워서 이 구간 위로 올라온다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최근 로봇주 중에서도 크게 시세를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로메카도 오늘 18.89%, 여기 역시도 거래량이 오늘 많이 실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모습. 유로메카도 여기 고점 돌파를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이 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최고점에서 나온 이 위아래 긴 꼬리 캔들이 많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때 한번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로메카뿐만 아니라 SPG도 오늘 급등. SPG는 아직 추세를 돌파하지는 못했네요.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AI 관련해서는 이제 500조의 AI 시장이 반도체만큼 커지니까 결국 생태계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국내 얘기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AI와 관련돼 있는, 특히 네이버와 관련돼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크라우드웍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네이버가 투자한 첫 IPO 사례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볼까요? 오늘 한 번 더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꼬리가 좀 달렸으나 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시세의 끝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AI 뭐 이런 쪽도 있고, 마음 AI도 오늘 자리를 좀 버텼네요. 버텼기 때문에 추가 급등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마음 AI 보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그동안 못 들었던 이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시가가 이런데 위에서 형성이 되면 추가 급등 여력이 생긴다 했었죠. 근데 오늘 어제 한번 급등했었다가 오늘은 거래량을 팍 죽이고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마음 AI는 추가 급등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심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바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데 지금 막 이렇게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바닥에서 좋은 기업 많으니까 그거를 찾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얘기하면 이제 LNK 바이오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AI 의료 이런 쪽도 오늘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LNK 바이오 봤으니까 의료 AI 얘기를 또 제가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루닛이 대장이라고 했었고, 루닛은 오늘 별 모습이 없었네요. 루닛 말고 JLK. 의료 AI는 사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 JLK, 그리고 최근에 딥노이드도 의료 AI로 편입이 됐어요. 여기는 오늘 좀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제치로 스펙 이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신한 제치로 스펙이 제가 그저께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딱 이 부분에서 이날 종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딱 돌파하면서 이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거 보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네, 그 밥값 이상은 벌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제치로 스펙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했는데 이제 지금 이 급등으로 인해서 제 관심에서 이제 사실 점점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기존 대장주들 중에서 쉬어가는 친구들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매지온이나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그 MSCI 스몰캡 그쪽 비중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지온도 오늘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돌파 못했던 자리를 오늘 시원하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이 매지온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은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76,600원의 주식이 여기 12,25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이 거의 5분의 1, 6분의 1 토막 났었는데 지금 거기서 거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매지온이 이제는 돌파를 할 때 중요한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하한가의 시작 지점 이 구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주가 상승 시에 여기를 돌파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고점이 형성된 이 구간 라인, 사실 여기가 제일 강한 저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도달하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지온은 계속 장기간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가까이를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하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꺼드린 이 선 위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지금은 나쁜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 네, 이게 FDA에서 인정한 백혈병 신약, 이게 또 얘기가 있었죠. 이게 최근 8월 달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주식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규 상장주지만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백혈병 치료제 PHI-101이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추가로 받은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거고요. 지금 현재 신규 바이오주들 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로사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보로노이, 그리고 GI 이노메이션, 이런 쪽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 여기는 좀 빠졌네요. 이런 기업들, 또 시장에서 신규 바이오 중에 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재명 한동훈 관련돼서 정치 테마주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단식 투쟁한다고 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전 사실 이게 그것보다는 이제 점점 총선이 가까워져 오니까 하반기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관련해서는 정치 테마주도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조국 관련 주식 그리고 한동훈 관련 주식,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꼭 체크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아마 브릿에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